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업종 요건을 갖추면서 사업용 자산이 부동산이 될 수 있는 것을 고르면 또 다른 부의 이전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증여 전문 세무법인 하나의 국세청에서 온 남자, 국세남. 세무를 도와주는 여자, 세도녀입니다. 실생활에 유용한 절세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세금 적게 자녀에게 부를 넘겨주지? 고액자산가들은 늘 하는 고민이 세금 문제입니다. 자산가들은 절세를 위해 항상 언론과 기사를 검색하시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부를 이전하고자 하는 분들은 창업자금 증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상업자금 증여 시 5억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고 5억 초과분에 대해서도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파격적인 제도입니다. 다만 적용을 받기 위한 창업의 요건과 사후 관리가 까다롭고 결정적으로 상속이 발생될 때 무조건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하여 정산을 하기 때문에 활용을 꺼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도를 잘만 이용하면 또 다른 부의 이전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창업자금 증여 제도의 요건과 주의사항 그리고 이를 활용해서 어떻게 자녀에게 부의 이전 기회를 누릴 수 있는지 소개해 보려 합니다. 창업자금 증여의 정식 명칭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인데 혜택이 파격적이다 보니 요건과 사후관리가 까다롭습니다. 어떤 파격적인 혜택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5억까지는 증여받아도 세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50억까지는 증여받아도 5억을 공제한 후 특례세율인 10%만 적용하기 때문에 일반 증여세 최고세율이 50%인 것에 비해 40%나 세율이 적습니다. 또한 창업으로 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는 한도가 50억이 아니라 100억까지 10%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자녀 수중인 수에 관계없이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장남과 장녀에게 각각 50억씩 창업자금 증여 특례가 적용 가능합니다. 창업 자금을 받는 수증자는 18세 이상인 거주자여야 하고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소기업의 업종은 법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만 가능한데 부세특례제한법상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업종만 가능합니다. 창업이라는 의미는 사업자 등록하는 것을 말하고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사업장에 임차 보증금이나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받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사업의 양수를 통해서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폐업 후 다시 개업하여 종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거나 다른 업종만 추가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증여받은 돈으로 2년 내에 창업해야 되고 증여받고 4년이 되는 날까지 전액 창업 목적에 사용해야 합니다.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경우 정상적인 증여세를 이자 상당액과 함께 부과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국세청이 계속 사후관리하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여자 요건은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부모가 사망한 경우는 조부모로부터 받아야 하고 증여받는 물건은 현금이나 예금, 채권과 같은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닌 재산이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특히 아쉬울 수 있는데요. 증여 물건이 토지나 건물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현금 부자들만 가능한 제도입니다. 앞까지 들었을 때는 혜택이 너무 파격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사실 법을 잘 보면 조삼모사 같은 제도입니다. 처음에 적게 세금 내고 나중에 상속세 신고 때 정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증여재산은 10년 이내의 증여분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지만 창업자금 증여 특례를 받은 자금은 기간에 상관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로 다시 정산됩니다. 따라서 처음에 증여 특례를 받을 땐 10% 세율을 적용받았어도 나중에 부모님의 상속재산 가액과 합산 시 30억이 넘으면 최고세율인 50%가 적용되어 40% 가까운 세금을 추가로 더 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창업자금 과세 특례는 가업승계 과세 특례와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없고 한 가지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나중에 상속세로 정산이 돼서 세금을 다 내야 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자식이 창업해서 가치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창업자금만 날릴 위험이 있고 부동산을 줄 수도 없고 너무 불안정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해보면 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업종 요건을 갖추면서 사업용 자산이 부동산이 될 수 있는 것을 고르면 안정적인 부의 이전 기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부동산 임대업은 창업 업종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상승 가치가 있는 서울이나 경기권의 토지를 사업용 자산으로 쓰면서 창업 가능한 업종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창업의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되어 있는데 눈여겨보실 업종은 물류산업과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입니다. 물류산업 중에서는 보관 및 창고업을,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중에서는 폐차장업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릅니다. 국세청 홈스택스에 들어가시면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사업자 등록 시 쓰는 업종 코드를 매칭한 것이 있는데 표준산업분류의 보관 및 창고업에 일반 창고업의 업종 코드가 매칭된 것이 보입니다. 교통이 좋은 곳의 창고는 늘 수요가 있습니다. 또한 교통이 좋아지는 곳은 토지의 가격도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IC가 개통되는 곳이나 개발 계획이 잡혀 있는 곳이 대표적인 것일 것입니다. 창고업은 자녀가 특별히 기술이 있거나 경영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가가 오를 곳에 교통 좋은 것을 잘 선점한다면 부동산 임대업과 실상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미리 창업자금 증여 특례를 활용하여 50억을 증여해주고 그 돈으로 집가 상승이 기대되는 교통망 좋은 곳의 토지를 창고업의 사업용 자산으로서 구입하고 10년을 운영하여 토지의 가치 상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나면 사후관리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이때는 매각하여 차익을 누려도 됩니다. 상속재산가액이 합산되는 것은 증여 당시 평가액이기 때문에 증여 후 10년간의 부동산 가치 상승분은 상속세 정산 없이 자녀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활용 업종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인데 이 중에서도 세차장입니다. 세차장은 서울 시내의 토지를 사업용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근교의 넓은 토지를 무인 셀프 세차장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창고업을 응용했던 것처럼 사업용 자산으로서 토지를 사두고 10년 뒤 시세 차익을 전략적으로 부의 이전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 기간이 끝난 뒤엔 서울 시내라면 토지에 건물을 올려서 디벨롭을 할 수도 있고 가족법인을 활용하면 더 많은 부모 자금의 활용 기회가 있습니다. 이상 창업자금 증여를 활용한 부의 이전 기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세 신고 때 정산된다고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핵심은 창고업이나 세차장업을 활용하면 자녀에게 10%의 세금만 먼저 내고 부동산 차익은 세금 없이 이전해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이 차익을 마중물로 활용하여 아파트 마련이나 투자로 이어간다면 훨씬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가족법인 테크닉까지 활용한다면 더 많은 부의 이전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가족법인의 활용에 대해서는 차후 다른 컨텐츠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속증여 전문 세무법인 하나였습니다.